안녕하세요, 루트나인입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에어팟 프로가 출시되었습니다.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껏 커뮤니티 탭에 올린 어떤 정보보다 많은 분들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현기증 나시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제가 주문한 애플의 에어팟 프로가 드디어 도착하였습니다. 페이퍼로 확인한 수많은 설명보다 제품을 직접 손에 쥐고 사용해보는 언박싱과 핸즈온 테스트가 무엇보다 가치 있겠죠. 제가 제품 수령 후 사용해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헤드폰이나 이어폰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 리뷰는 제 개인적인 주관이 포함되어 있는 사용기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스킵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면 혹시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애플의 제품은 미국에서는 언제나 UPS를 통해서 카톤 박스에 담겨서 도착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안전하게 배송이 되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에어팟 1세대를 구입하고 지금까지 정말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 박스를 열 때는 3년 전에 설레었던 그 마음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박스는 이번에는 원터치로 비닐 포장을 뜯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가장 먼저 간단한 설명서와 주의사항이 들어있고, 에어팟 충전 케이스가 옆으로 약간 통통해진 느낌이 들어옵니다. 충전 케이블은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귀엽게 포장된 이어팁이 들어있습니다. 이어팁은 실리콘 재질로 미디엄 사이즈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추가 이어팁은 스몰과 라지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 충전 케이스의 비닐을 벗겨내고 처음 드는 생각은 한눈에 봐도 약간 통통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또 에어팟 출시 초기와 같이 헤어 드라이어를 닮았다, 또는 미국에서는 포켓몬에서 나오는 새싹 캐릭터죠, 스프라우트를 닮았다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스프라우트 합성 사진은 좀 귀여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커스텀 페인팅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보니 기존 에어팟 라인 상태 표시 등이 초록색인데 반해서 파워비치 프로 케이스를 처음 열었을 때 보았던 충전 불빛처럼 은색으로 빛이 납니다. 프로 라인업을 느끼게 해주는 색인 것 같습니다. 충전 단자는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라이트닝 포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QI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케이스입니다. 에어팟 1세대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옆으로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고, 이어팁 때문에 공간을 더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와 아주 비슷한 사이즈로는 제가 최근에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 360 고의 케이스 크기와 정말 비슷합니다. 심지어 페어링 버튼도 닮은 것 같습니다. 에어팟과 에어팟 프로를 케이스에서 꺼내서 보면 에어팟 프로의 안테나 및 마이크 부위가 훨씬 짧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의 마이크는 전작과 달리 하단에서 옆으로 이동을 했고, 크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에어팟 프로 착용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이어팁 사이즈 조정입니다. 이어팁은 개인적으로 라지 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이어팁이 귀 속에 꽉 차야 외부 소리 유입도 더 막아주고, 이어팁이 귀 속에 꽉 차지 않은 경우에는 걷거나 움직일 때 이어팁이 귀에서 움직이는 지직거리는 불쾌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어팁을 바꾸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주저하시거나 망설이게 되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이 이어팁이 타이트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어팁이 얇은 실리콘 재질이라서 강한 힘으로 당기면 찢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설명서에도 사용 방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꼭 이 팁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팟 프로의 이어팁을 살펴보면 4곳에 홈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에 연결되는 곳은 좌측과 우측입니다. 위쪽과 아래쪽은 연결이 되지 않고 뚫려 있는 작은 빈 공간인데요. 이곳을 활용해서 분리하시면 비교적 쉽게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분리하실 때는 이 홈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이어팁을 반대로 말아줍니다. 그리고 상하의 홈에 엄지와 중지에 손톱을 살짝 넣어주어서 조심스럽게 뜯어낸다 라는 느낌으로 분리해주시면 됩니다. 손톱이 날카로운 상태에서 미끄러지면 이어팁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몇 번 연습을 하시면 이어팁을 말지 않고도 쉽게 탈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탈착을 하게 되면 힘 조절을 잘못하면 이어팁이 멀리 떨어져서 잃어버릴 수 있으니 반드시 책상에서만 하시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팁을 바꾸었으니 페어링을 시켜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페어링은 전작과 똑같습니다. 에어팟 프로를 케이스에 넣은 상태에서 케이스를 열면 페어링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에어팟과 다른 점은 미디어 컨트롤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스 센서를 통해서 한 번 누르면 재생이나 퍼즈, 두 번 누르면 다음 음악, 세 번 누르면 이전 곡 재생이 된다는 설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포스 터치를 누르고 홀드하고 있으면 노이즈 캔슬링 모드 또는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트랜스페어런시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페어링된 아이폰에서는 컨트롤 센터에서 볼륨 슬라이더를 내려서 사운드를 조정할 수 있고, 하단에서는 노이즈 캔슬링과 일반 모드, 외부 소리 듣기 모드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가 도착한 메시지나 알림을 언락한 상태에서 읽어주는 설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페어링 상태에서 확인해보면 케이스와 에어팟 프로 모두 75% 정도 충전이 되어 있기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완충 시 4.5시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껐을 때는 음악 재생은 전작과 같은 5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통화는 30분 더 길어진 3.5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케이스는 유선과 무선 모두 충전이 가능합니다. 페어링이 되었으면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착용 방법은 앞선 파워비츠 영상에서 말씀드린 착용법과 같이 옆으로 밀어넣는 느낌이 아니라 돌려서 착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깊고 정확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공기압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착용을 하면 바로 ANC가 적용되어 있어서 약간 먹먹한 느낌이 있는데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주셔야 할 것은 이어팁이 잘 맞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센터에서 블루투스 토글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페어링된 기기들을 볼 수 있는데, 가장 하단에 블루투스 세팅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페어링된 에어팟 프로의 I 버튼을 눌러주면 기기 이름을 바꿀 수 있고, 좌우측의 포스터치에 ANC 기능이나 시리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팁 테스트를 눌러주시면 적정한 이어팁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이어팁을 빼고 착용을 해보니 감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중간 사이즈로 다시 바꾸어서 착용했을 때는 사용해도 좋은 것으로 나왔지만 풍부한 음감을 위해서 다시 라지 사이즈로 바꾸었습니다. 이 테스트 자체는 민감하게 작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음악 감상은 힙합, 클래식, 재즈, 가요, 발라드, 팝 대부분의 장르를 모두 들어보았고, 자, 확인해본 에어팟 프로의 음질은 에어팟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좋습니다. 풍부한 음량의 음감 그리고 저음부터 고음까지 모두 훌륭한 사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사운드 자체는 파워비치 프로를 처음 사용했을 때와 같은 감동은 느끼기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파워비치 프로는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이게 파워비치 프로구나 라는 맛을 느낄 수 있었는데, 에어팟 프로는 그런 감동은 조금 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의 ANC 성능은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타사 제품들이 ANC가 적용된 무선 이어폰을 보면 대체적으로 크기가 큰 편인데, 이어팁을 제거하고 보면 현존하는 ANC 기능이 포함된 무선 이어폰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이어폰이라고 할 수 있고, 압력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조금은 자연스럽고 부담이 덜한 느낌이 있습니다. 통화 음질에서는 1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특히 ANC 기능을 사용하면서 통화를 했을 때 상당히 집중도가 뛰어났고, 상대방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고, 상대방도 상당히 깨끗하게 들린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마이크 길이가 짧아져서 조금 불안했었는데, 에어팟 프로 통화 성능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에어팟 프로는 최대한 타사 제품과 비교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길 권장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가격이 미국은 $249, 한국 가격의 경우 32만 9천 원입니다. 미국에서 $249면 충분히 구매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32만 9천 원은 오버프라이스 된 느낌이 상당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화로 25만 원에서 26만 원이 적정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환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격을 정했는지 정말 상당히 아쉽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11월부터는 무선 헤드셋 업계의 전쟁입니다. 한국에 애플 제품들이 늦게 출시가 되어서 기다리시느라 현기증이 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제품의 불량 여부나 타사 제품과의 비교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 후 구매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를 계획하셨으면 직구를 하시는 것보다는 기다리시면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가격과 기능이 포함된 제품을 확인하시고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생활을 업그레이드 하시길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에어팟 프로의 애플케어 플러스 적용은 미국에서는 $29입니다. 에어팟 프로 구매를 계획하신 분들에게는 절대로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좌측, 우측, 케이스에 각각 $29로 교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워런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89로 교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내일은 애플이 독식하고 있는 무선 이어폰 시장에 파일을 가장 크게 가지고 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아마존의 에코버드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코버드도 사용을 해보고 에어팟 프로와 비교해보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갖고 싶은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에어팟 프로 실물 디자인을 보시면 초기 유출 렌더링 이미지보다 생각보다 귀엽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통화 음질은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조금 문제죠. 제가 에어팟 프로 출시 정보를 커뮤니티 탭에 올리면서 2개를 주문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분께서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은근 자랑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자친구보다 소중한 것은 구독자 여러분이죠. 지난 파워비치 프로 이벤트 이후에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댓글 추첨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댓글에는 절대로 이메일을 남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테크튜버로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런 이벤트 글에 무심코 남긴 이메일 주소 때문에 생각지 못한 정보 유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컨 이메일을 사용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방심하시면 오히려 피싱에 걸리기가 더 쉽습니다. 지난번 파워비치 프로 이벤트에서는 워낙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댓글을 남기셔서 다 지울 수가 없었지만 이번 이벤트에는 이메일을 남기시는 분 댓글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채널의 구독자이시고 알람 설정을 하셨으며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원하시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에게는 제가 직접 대댓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 미국 시간 11월 27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든지 특성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모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이메이징 50% 할인 이벤트 마지막 날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사용자시라면 잊지 마시고 꼭 구매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튜브에서 여러분의 최고의 정보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고의 정보는 항상 루트9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